영국의 민화들 중에 잭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잭과 콩나무라는 이야기지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못 들어보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못 들어보신 그 부분을 알려드려서 정확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잭은 아주 오래전에 크고 지금은 이제 유명한 콩나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콩나무는 아주 컸고 아주 큰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은 이 잎사귀들을 밟고 콩나무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콩나무가 유명해진 거죠. 엄청 커다란 것도 놀라운데 사람이 그 잎사귀들을 밟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유명해지겠죠. 콩나무의 잎사귀를 사다리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이 콩나무를 올라갈 수 있었겠지요. 이때 우리가 못 들었던 부분은 잭과 콩나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입니다. 우선 잭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폐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폐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었죠. 이때 콩나무는 잭에게 사다리가 되어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도움을 줬는데요. 이 도움은 잭에게 아주 중요한 소중한 산소를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콩나무가 이 산소를 잭에게 주지 않았으면 잭은 아마도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많죠.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오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잭이 올라가려면 산소를 이제 마셔야 되고 콩나무는 잭에게 산소를 줬는데 식물들은 다 햇빛이 있을 때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일어났다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잭과 콩나무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선 콩나무는 한쪽에서 광합성을 하고 있었고 사람인 잭은 세포호흡을 하고 있었죠. 이게 사람과 식물 간의 공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지요. 공생이란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랍니다. 잠시만요. 잭과 식물의 사이를 써볼게요. 일단 콩나무의 광합성 현상부터 시작하시죠. 우선 콩나무는 물과 이산화탄소 두 개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두 가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이제 오렌지 색깔로 할게요. 오렌지 주황색. 그리고 이 콩나무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요리라고 다시 생각을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재료고 결국 나오는 요리는 산소와 포도당이죠. 이게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입력과 출력입니다. 반대편인 잭도 아주 비슷합니다. 입력이 있는데요. 잭은 포도당과 산소를 필요로 하고요. 잘 들으세요. 이때 이제 아주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당과 산소를 필요로 하고요. 출력으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 관계를 보면요. 아주 좋아 보여요. 아주 이게 완벽해 보이죠. 식물과 사람과 공생하기에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린 것에 따르면 잭은 콩나무가 필요하였고 콩나무도 잭이 필요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이긴 하지요.
하지만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햇빛이 없었으면 실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빛 에너지도 필요로 한 거지요. 이것의 가장 큰 목표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큰 플러스 표시도 해놓고 동그라미까지 칠게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식물의 반대편인 잭에게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잭은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여 콩나무를 올라가고 있지요. 이 화학 에너지는 ATP라고 불리는 고에너지 세포의 형태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잭은 빛 에너지에서부터 화학 에너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화학 에너지로 가고 있는 이제 바뀌면서 쓰여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부분으로 갈게요.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좀 귀찮은 부분이죠. 이게 식물 쪽에서도 화학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순간 이제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화학 에너지가 필요한 건지 궁금할 것입니다. 식물은 뭐 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식물들은 사람들과 같이 뛰거나 움직이진 않는데 뿌리도 만들어야 되고 꽃도 만들어야 되고 과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화학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낮에만 이루어지지만 사람과 비슷하게 식물들도 낮밤 가림없이 세포 호흡을 한다는 뜻이죠. 이걸 듣고 여러분은 도대체 왜 식물이 자신이 필요한 포도당과 산소를 잭에게 주는지 궁금할 겁니다. 식물도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버리진 않겠죠. 자신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버리진 않겠죠. 진실은 이렇답니다. 이 포도당은 거의 대부분 과일과 야채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산소가 더 멀리 갈수록 산소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잭에게 줄 산소와 자신을 위한 산소 둘 다 넉넉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이제 계속 좋은 거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행성 하나를 그린다 치죠. 이 행성이 지구이고 잭 같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으로 살고 있고 이제 콩나물들도 수천만 개가 살고 있죠. 사랑으로 찬 지구에 살고 있죠. 물론 동물도 식물도 있고요. 이 지구의 대기는 어떠할까요? 이 지구에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50대 50으로 있겠죠?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이 대기를 나누면 이제 에어라고 쓰고 다시 이제 대기를 나누면 산소는 우리 대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1% 조금 안 되게 있고요. 나머지 78%는 질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는 우리 DNA에도 있고 단백질에도 있고 이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들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스이기도 합니다. N2라고도 하지요. N2 나이트로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21% 산소 한 이 정도 있고요. 산소는 질소는 완전 더 많죠. 이게 이제 우리 대기의 모습입니다. 산소는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대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모습인데요. 질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요. 이 질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질소는 지구와 대기가 생겼을 때부터 생겼다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질소는 계속 우리와 같이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남겨 있겠죠.